평범한 모범생이었죠. 모범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했고, 뭐 초중고 시절은 그냥 평범한 모범생이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이제 공부도 하면서 활동도 하고 좀 놀기도 하고 기타도 치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이제 야 뭐 병호 너는 맨날 우리하고 같이 노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시험은 잘 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좀 놀기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적극적인 생활을 했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서울대 이제 법과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지하 서클 활동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던 시기여가지고 대학교에서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뭐 독재 정권 타도해가지고 많은 학생 운동이 있었는데, 그 학생 운동 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 서클이 있었다고, 지하 서클. 거기서는 뭐 이제 뭐 좌익사상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보통 공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그 봤던 몇 가지 책들, 전환시대 논리라는 이영희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가장 이제 저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어떤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철학적으로 좀 더 다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념 서적, 사회과학 서적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것이 지금의 이제 저희 어떤 사상의 기초를 이뤘다고 봐야죠. 사법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라서 판검사는 하기 싫고 변호사를 해야겠다. 변호사를 해서 좀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변호사로서 인권 활동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인천 부평이 공단이 크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인천 부평에 가서 노동자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좀 뒷바라지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평 역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노동 인권 활동을 많이 했죠. 제가 노동 인권 변호사 활동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은 역시 법률가는 한계가 있다. 이미 이제 무슨 사건이 발생하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사후 처리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법조인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려면은 내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죠. 되게 이제 억울한 사람들, 정말 이제 옳은 주장을 하고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들이나 또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이제 자격연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억울하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관철되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 우리 한을 풀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보람이 있었고요. 이제 제일 제가 많이 지금 느끼는 게 군 의문사 가족들, 제가 17대 때 군 의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발의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군 의문사라는 것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죽었다라고 통보를 받으면은 그 이제 부모님들의 그 마음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해서 정말 그 한이 맺히고 절규하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그 민원을 들어서 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그 진상 규명을 하고 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부모님들이 참 고맙다, 자기 한을 풀었다, 그런 얘기 할 때 좀 보람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민주화 제도를,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재벌을 좀 규제하고 중소기업이나 또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좀 더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일이고,
제가 이제 지역구가 인천이고 부평이니까 인천, 부평 지역구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역시 이제 뭐 우리 부평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 부대를 빨리 공원화해야 된다 그런 공약을 빨리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인천에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항만 문제, 공항 문제, 또뭐 재개발, 재건축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천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부평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을 좀 부평으로 또 인천으로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중용인데, 그 중용이라는 것이 중간은 아니에요. 중간은 아니고 그 정확한 그 핵심을 뭉쳐주는 것이 전 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해야 된다. 또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돼야 한다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을 취하는 건 중용이 아닙니다. 그건 중간이지.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회가 균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쪽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중소기업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중용이다. 단순하게 보면 그것이 중소기업 쪽에 편향된 것 같지만,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 또 대기업의 현실을 따져봤을 때 중소기업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중소기업 편을 들어주는 것이 중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산술적인 중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 중소기업, 중산층 이런 쪽을 위해서 제가 대변하는 것이 중용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경제도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지역을 다녀보면 상당히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다수의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희망찬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열심히 같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